자, 집에서 즐기는 푸짐한 닭 요리인데요. 자, 오늘도 냉장고에 재료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죠. 냉장고에 가서 재료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통닭입니다. 싱싱한 닭이, 예. 야, 닭이 큼지막한데요? 네. 사실 지금 냉장고에 잘 보관을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닭을 또 좋은 닭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닭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보통 닭은 한 1kg 정도가 제일 크기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살이 또 투명성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봐도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주변에 털이나 잔털 같은 거 제대로 잘 제거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날개하고 엉덩이 부분을 잡아갖고 절반을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다리 부분하고 날개 부분 잘라내시고, 아, 부위별로 손질하고 계시네요. 네,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는 거죠. 이게 시장에 가면 닭집에 가면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직접 손질하는 것도 좋지만 손질이 돼서도 또 많이 팔기도 하죠? 네, 보통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예. 손질된 거를 사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은 통닭을 사용하지만 닭봉이나 닭 날개 같은 거 사용해도 편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뼈까지 들어가야지 음식이 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또 맛도 있거든요. 뼈국물 요리죠? 예.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 다 비슷한 크기로 적당하게 손질을 해놨습니다. 예. 그다음에 닭 볶음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먼저 한번 미리 다 손질을 보도록 할 건데요. 예. 고구마가 좀 있고요. 고구마, 그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버섯, 그다음에 양파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파하고 마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껍질 벗기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제 닭볶음탕이다라고 하면 감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역발상은 아니지만 예.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좀 단맛도 좀 더 강해서 그렇죠, 훨씬 더 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그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쓸 재료가 두반장을 사용해서 할 건데요. 예, 예. 두반장의 그런 칼칼한 맛과 고구마가 또 되게 잘 어울려지는 그런 음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반장은 어제 시간에 이미 다 검증이 된 친구이기 때문에 네. 전 두반장 믿습니다. 그걸로 몇 번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예. 걸 하고 있고요.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의 크기로 썰어놓고 한번 살짝 데치도록 할게요. 예. 자, 친구들, 저는 식재료가 모두 저의 친구들입니다. 예. 이 친구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크기로 양파, 주시고, 파는 제일 끝에 넣을 건데 이것도 다 미리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한번 저으면서 어슷하게 썰도록 하고요. 준비를 해주시고, 네, 마늘도 어우, 깜짝이야. 어우. 야, 이 칼의 용도가 참 많네요. 그렇죠? 다용도죠. 자, 그래서 고구마 절반 잘라주시고, 고구마도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상황을 따라서 하겠지만 양이 많으면 다 안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재료를 모두 다 썰어놨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닭고기를 집어넣고 한번 살짝 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닭고기를 먼저 이렇게 삶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 안에는 핏물 같은 거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혹시 기름기도 혹시 좀 같이 제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자, 집어넣도록 하고요. 이거를 한번
살짝 데쳐낸 후에 건져갖고 살짝 한번 씻고요. 예, 예. 그다음에 따로 물을 받아갖고 여기서 이제 이 조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몇 분 정도 데치면 되나요? 이게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한번 건져서 찬물로 씻으셔도 되고, 예. 혹은 그냥 그 상태로 놔뒀다가 다시 소스를 따로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건지셔가지고 특별하게 거품 같은 거나 이물질 같은 게 많지 않을 경우는 예. 굳이 찬물에 씻을 필요는 없지만 뭐 핏물이나 그런 거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찬물에 담그는 거거든요. 살짝 한번 헹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고요. 네. 자, 여기다 물을 넣도록 할 건데요. 물은 얼마큼 내냐면 예. 내가 아까 데쳐낸 닭고기를 살짝 재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감안을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면 다 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닭고기도 아예 넣어버리고 예. 재워놓고 그다음에 뚜껑을 덮어놓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소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반장 한 스푼. 자, 감칠맛 난 두반장이 한 스푼 네. 들어갔고요. 두반장하고 고추장인데요. 고추장도 한 스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소스를 이렇게 분량으로 만들어서 할 겁니다. 확실히 이제 제가 닭볶음탕은 참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우리 중식의 대가분께서 만들어주신 닭볶음탕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명히 확실하게 맛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지금 한 2분의 1 넣었는데 이따 해다가 색깔이 약간 연해다 싶으면 네.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닭볶음탕에 두반장이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네, 두반장이 오늘의 음식의 제일 핵심인데요. 이 칼칼한 맛 때문에 칼칼하면서 고구마가 또 단맛을 또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조간장 한 수저, 자, 오늘도 두반장의 역할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치액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춧가루는 항상 이런 흰색 후춧가루를 쓰도록 하고요. 살짝만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주 다 넣어주시고, 맛술도, 술하고 맛술은 좀 푸짐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단맛도 낼 것이고요. 자, 이렇게 분량의 소스를 만든 후에 이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아, 바로 들어가나요, 그냥? 네, 아예 넣고 끓일 겁니다. 예. 이게 시간이 데치는 거 포함해서 한 40분 정도, 넉넉 잡고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굴소스를 조금 넣도록 할 거예요. 굴소스를요? 예. 굴소스는 만능 소스라 해서 여기저기 다 넣어도 다 맛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조금 일단은 처음에는 아주 싱거운 상태로 할 겁니다. 근데 졸이다 보니까 이게 응축이 되어갖고 이제 맛을 내는데 그때 이제 맛을 조절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실 많은 분들이 닭볶음탕, 특히나 닭 요리 하실 때 닭의 육질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우유에 재워놓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 상태로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이제 팔팔 끓기 시작하는데요. 예, 지금 벌써 이제 끓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거품을 이따 제거시키더라도 예. 야채를 먼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식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끓고 있을 때 이걸 집어넣게 되면 다시 가라앉을 텐데요. 예. 다시 끓을 때 그때 이제 거품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불을 약불로 중불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끓게 되면 거품이 생기면 그때 이제 거품에 있는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요. 이제 또 끓게 되면 불을 줄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끓이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끓이면 되나요? 이거는 이제 닭 처음에 데칠 때까지 치면 한 40분 정도인데요. 지금보다 한 30분 정도 끓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가 끓이는 동안 그 해파리 오이 냉채를 만들 수 예. 있나요? 그럴 때 불을 약간 줄이도록 하고요. 예. 네, 필요한 거는 이제 해파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이하고 배추속만 사용하는 게 좀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오이는 필러로 껍질 부분을 좀 제거시키고 우둘투둘한 그런 부분들을 제거시켜 주시고요.
오이를 이제 채를 쓸 건데요. 채 쓰실 때는 적당한 굵기, 적당한 길이로 쓸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저으면서 쓸어주시고요. 야, 배추를 쓸 때는 결 반대로 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그래서 약간 덜 쓸어진 데는 제거를 시켜주시고. 이제 해파리죠, 선생님, 이게. 예, 해파리. 근데 좀 냄새가 좀 별로일 거예요. 냄새는. 어, 하지만 이 냄새가 좀 네. 되게 유명하긴 하는데 이게 해파리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걸 굵은 소금에 뿌려가지고 이 염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물이 끓을 때 집어넣고 빨리 젓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얘네들이 오므라드는데 그걸 빨리 건져서 담궈주시고 저쪽에다 물을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파리를 끓을 때 집어넣자마자 젓습니다. 집어넣자마자 이게 오므라들거든요. 예.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게 또 회복 불가라서 자, 끓고 있죠. 그러면 집어넣어 주시고 오므라들었거든요, 지금. 예. 그 오므라든 느낌이 있죠. 그래서 채로 받쳐서 다 건져 주시고요. 찬물에 받아주시고. 자, 이렇게 요소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예. 물 껐다가 저쪽으로 옮깁니다. 자, 냄새가 아주 좋다는 거 느끼죠? 아우, 예. 약간 그 나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후에 물이 넘치게 되면은 물을 줄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짠기가 빠지면서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불 꺼주시면,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네, 그래서 짠 2시간, 3시간 후에 나온 해파리가 있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봐도 될까요? Sure, 예. 아무 전혀 상관 없죠. 예.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섞으면 이제 해파리 냉채가 끝나는 건데 여기다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볼, 물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간장을 넣으시네. 양조 간장인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약간 연한 색깔 정도니까 2분의 1 정도. 지금은 약간 연한 아메리카 커피 같은 색깔 정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탕이 가득 기준 3개, 둘, 셋.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잘 젖어줘야 됩니다.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젖어 주셔야 되고요. 예. 이거 배워놓으시면 이 다음에 소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예. 이 식초를 8스푼을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아주 알뜰하게 준비해 주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볼에다가 이게 지금 한 절반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네. 해파리 소스가 될 것 같아요. 이 안에다가 이제 무엇을 넣냐면 다진 마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늘은 좀 가득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예. 마늘 가득 넣어주시고 한 10개 정도가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아마 한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는 참기름을 좀 듬뿍 넣어주셔야지 맛이 아주 띵호와 같습니다. 띵호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 네. 좋은 얘기입니다. 자, 가득 넣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성 접시라고 할 수 있는 예. 해파리 접시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해파리를 섞어주시고요. 이제 먹는 만큼만 양만 해주시면 돼요. 각각 3분의 1씩 준비를 해갖고 섞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접시에다가 싸주시면 돼요. 해파리가 있으니까 해파리를 위에다 살짝 덮어주세요. 또. 사실 해파리 냉채라서 해파리가 많이 들어간다서 맛있는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골고루 섞여야지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파리 오이 냉채가 완성이 됐잖아요. 저쪽에 보니까 닭볶음탕도 네, 지금 완성이 저것도 된 이제 것 완성이 같거든요. 된 것 같은데 아까 파 준비해 있는 거를 제일 예. 끝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깔침 해주시고 네. 자 뚜껑을 열도록 하고요. 어우 냄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걸쭉한 느낌이 되고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오랫동안 끓이는 것이
넣었습니다. 자, 넣어주시고 불 한번 세게 틀었다가 그럼 저 사실 얼른 완성 접시를 가져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완성 접시 준비해 주시면 예. 또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보글보글 지글지글한 소리가 또 끝내주죠. 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뜨겁지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우신가요? 안 뜨겁지요? 예. 뜨거워 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국물도 상당히 좀 칼칼한 맛을 내기 때문에 예. 사실 취향에 따라서 국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이렇게 놔둬도 되고 네. 더 졸이고 싶으신 분은 더 졸여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두반장을 사용했다는 것이 네. 여태까지 다들 잘 몰랐던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칼칼한 맛이 우리 입맛에 되게 잘 맞고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넣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우리 입맛에 우리가 잘 맞는 그런 음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다음에 소스도 이제 듬뿍 마늘 소스가 잘 어울리니까요. 듬뿍 이게 마늘이 많이 들어간다서 입에서 냄새나 마늘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고요. 상당히 개운한 맛을 납니다. 자, 그동안 드셨던 닭볶음탕은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살까지 양념 맛이 쏙 칼칼한 닭볶음탕과 새콤달콤 해파리 오이 냉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영양만점 닭볶음탕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닭고기를 미리 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닭 누린내가 나지 않고 속까지 부드럽게 익는다는 사실. 그런 다음 양념, 채소와 함께 끓여주면 인기 만점 보양식 대령이요. 칼칼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닭볶음탕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